이것도 개척의 성과야. 귀엽네. 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네. 우와. 무명객들이 오니 페나코니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활기찼던 분위기가 떠오르는군. 그때 아직 애송이었던 난 시계공의 광고를 보고 열정 하나만 갖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생애 첫 재산을 일궜네. 그러던 어느 날 난 과로로 쓰러졌고 소사씨의 음료를 마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 달콤한 맛은 내 뇌리에 박혔고 지금의 소울 글래드를 세울 수 있었다네.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신비로웠어. 난 여전히 그 시절과 시계공이 그리워. 이 뜨거운 모래 연회장도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페나코니의 슈퍼스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아, 잘못 눌렀다. 역시 용감한 개척자답군. 마치 세븐스 씨는 할 말 없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클리어 속도 기록을 깰 슈퍼 짱짱 마치 세븐스의 대모험을 지켜봐주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극한에 도전하는군. 역시 마치 세븐스 씨는 대단해. 반디 씨는 어떤가? 여행의 끝에서 모두 원하던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군. 히메코 씨, 팀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말이로군. 이 앞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누굴까?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그럼 이제 소울 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시작을 정식으로 선포하겠네. 3포 나오면 존내 웃기겠다.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오,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아싸. 난 이의 없어. 그렇게 해보자. 저도 괜찮아요.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다들 서둘러. 아, 반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이씨, 말. 아, 솔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 첫 번째 스테이지 꿈 연기 배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연기파와 액션파 중 한 가지 도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기파와 액션파? 오히려 반디와 갈라졌으면 반디로 플레이했을지도. 그걸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도전하면 세 가지 각본에 따라 연기를 아, 진짜 그 펼치고 연기야? 현장의 심사위원을 아. 감동시켜야 해요. 액션파에 좀 궁금한데? 적세 팀을 처치하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죠. 액션파 너무 뻔해. 연기파로 한번 가보자. 지금 바로 선택해 주세요. 오, 뭐야, 핀볼이야? 오호!
도전 장소 선택. 궤도 위 버튼을 눌러 이동할 도전 장소 선택하세요. 어떻게요? 아 이거? 꿈 연기 배틀 연기파 도전. 액션파 도전? 연기파 한번 가보자.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각 무대에는 서로 다른 시놉시스가 주어집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거물 시계공의 손에서 탄생한 것으로 페나코니 개간 시대에 관한 각종 일화가 담겨 있죠.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시놉시스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적당한 대사와 연기를 해야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 빨간 머리 참가자? 아주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덕분에 엄격한 심사위원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평가하셨죠. 연기 같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끝내버리자. 눈에 띄는 스타성을 지닌 참가자군. 2인 팀으로 참가했으니 둘이서 연기할 수 있는 장면으로 준비해주지. 두 사람 준비됐나? 네. 자, 그대들이 개척의 가마를 받고 처음 페나코니 꿈의 땅을 밟았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그곳은 시계공이 말하던 낙원이 아니라 모래만 날리는 황야였지. 그대들은 구닥다리 고물차를 타고 꿈세계의 황야를 누비며 매선 바람과 모래를 맞고 흉악한 기억의 영역림에 가로막혔어. 자, 어떤 대사로 페나코니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겠나?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대는 실망했지만 아, 뭐야? 파트너는 오히려 들뜬 것 같아. 아 뭐야 이 끝이야? 아가씨는 뭐라고 할 거지? 잘 됐다. 난 이렇게 짜릿한 삶이 좋거든. 제법이군. 설렘이 느껴져.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그대들은 철도 수리 업무를 찾게 됐어. 하지만 밤낮 없는 노동으로 체력이 바닥나 사막 깊은 곳에 쓰러지고 말았지. 나 다시 할래. 나 액션으로 갈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그대들의 입술을 적시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지. 자, 어떤 대사로 그 순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겠나? 아 뭐야 막 연기하는 거 보여주는가 했는데 그냥 대사로 퉁칠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때 그대의 파트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눈을 감았지. 떨어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점차 흐려지자 그녀가 슬프게 말했어. 어쩌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훌륭해. 그대들은 대사의 깊이가 남다르군. 아 재미없어. 하지만 대사가 연기의 전부는 아닌 아 두 재미없어. 번째 무대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그럼 이제 제스처 시험을 받아보도록. 아 여기선 대사만 하고 저기서 제스처하고 뭐 이런 건가 시험이 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야 할 텐데. 그래, 저기는 여기보단 좀 낫겠지. 이것도 개척의 성과야. 이곳에서 그대들은 뛰어난 제스처로 내가 얘기한 상황을 해석해내야 해. 지난번엔 큰 비가 사막에 쓰러진 너희들을 구했지. 그 비 덕분에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든 넌 투지를 전부 잃은 동료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녀를 웃길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대회나 대결 뭐 챌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슨 개인 교습 받는 느낌인데. 이건 웃기는 게 아니라 날 버리는 것 같잖아. 지금 시험하는 건 제스처라고.
이건 정답이야. 네 동료는 모래 위에서 뒹구는 널 보며 평탄치 않던 이번 여정을 떠올렸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속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 아가씨는 다시 일어나서 함께 출발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럼 계속할게. 그 큰 비 덕분에 사업 기회를 포착한 너희는 우산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업이 막 풀리려는 순간 경쟁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들여온 물건을 미치고 팔았지.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이때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너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이게 저거구나. 훌륭해! 하지만 네 친구는 동의하지 않았어. 빚더미에 앉은 널 보며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낙담한 채로 페나코니를 떠나면 될까요? 그럼 대구 말고 너희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갖고 있구나.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어. 하지만 이 다음이 진정한 도전이야.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을 만나게 될 테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완벽한 연기뿐이라고. 최종 무대에 온 걸 환영해. 조금 전 너희가 겪었던 건 영화 꿈을 좇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야. 두 동행자는 꿈에 부푼 채 아무것도 없는 페나코니에 도착했지. 그들은 성공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어. 결국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고 다른 수년 좀 후 눌렀어. 그들은 번화한 페나코니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 하지만 한동안 서로를 아는 척할 수 없었지. 그 이유는 180도 달라진 페나코니에서 너희는 서로를 바라봤어. 마음속에선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여 밀려왔지. 자, 이제 뛰어난 연기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표현해줘. 이건 너무 한도 끝도 없잖아. 그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야, 시계 트릭 말이야. 그거 반칙이잖아. 아니 씨발 쟤도 아직 그렇게 내가 막 착한 애는 만족할 만한 아니구나. 연기를 이렇게 슬픈 장면을 이토록 유쾌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마치 시간과 지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예전처럼 서로를 친근하게 대하다니. 페나코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상상력이 거 아닐까? 이게 제일 나빠. 지가 씨발 저 감정 조절하자 해놓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해. 씨발 원작을 뛰어넘는 연기였어. 저게 제일 나빠.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연기 같지 않아. 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게 스텔라는 저거였구나.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설명해주는 용도였구나. 불타올라. 꿈은 이루어진다고. 영광이지 승부 합동 공연 시작. 그렇지. 내가 누군지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빙글빙글. 그러고 보니까 아까 봤었는데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에브리를 시계공이 쓰고 있던 모자랑 지금 개척자가 저거 기술 쓸 때 나오는 모자랑 똑같이 생겼더라. 좀 나중에 저 관련 스토리가 또 풀리나 보다. 빙글빙글.
어쩐지 기술 쓸 때 자꾸 저 시계 소년이 나오길래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모자가 나오더라고. 불결함을 씻어드리자. 아직 뭘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에브리를 스텝을 맞춰. 이래서 화척자를 미리 풀면 안 되는데 그니까요. 왜 미리 풀었을까? 빙글빙글. 그 불척자는 스토리에 맞춰서 너 출제. 풀어놓고 왜 얘는 미리 풀었을까? 에브리를 반디랑 쓰라고 반디 픽업 때 풀었어요? 결국 장사하려고 그랬던 거구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얘 지금 어딜 비추고 있는 거야? 아 저기. 된 거 아님? 아 여기 떨어져 있구나. 또 대가리 아픈 거 하나 나왔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뭐야? 아이 병신. 아 바본가 봐. 빨간 머리가 누구일까? 이것도 순조롭게 통과하신 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성공보단 즐거움이 중요한 법이죠. 시간을 확인해 보니 그 빨간 머리 참가자보다 훨씬 빨리 통과하셨네요. 참가자 아니 참가자는 아니잖아. 빨간머리 참가자가 대체 누구죠? 어? 맞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아닌데? 다음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두 누굴까? 번째 스테이지 건파이어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건파이어를 선택해 한우 형제의 실현에 도전하거나 타임을 선택해 시계 소년의 실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 주세요. 아 근데 왜 빨간 머리 참가자라고 해? 이미 그 우승자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계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시계소년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정의와 악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한우 형제입니다. 시계공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캐릭터들을 구상했다고 해요. 시계소년 학자에 따르면 한우 형제의 실제 모델은 시계공과 전우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입구의 텔레비전을 통해 한우 형제의 세계로 가서 아름답고 짜릿한 이야기를 경험해보세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건파이어의 실현이라 전투로 해결할 수 있겠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진 않았으면 좋겠네. 너 자꾸 점점 쉬운 방법만 찾는다? 아까부터.
아, 이거? 하나, 둘, 셋. 지금 우리가 같이 잘하고 계세요. 바로 적응하신 모양이네요. 꼬마 한우 작전에서 스톤 보스는 전함을 집결시켜 좋은 꿈 마을을 공격하려고 해요. 파리 영감과 늑대 삼촌, 폭탄 머리도 기회를 엿보고 있죠. 용감한 한우 형제는 그들을 처치하고 터전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지금 한우 형제에겐 무기가 없어서 악의 군단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우 형제는 퍼즐 신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서 퍼즐 신사에게 가보세요. 네. 용감한 한우 형제. 오랜만이야 한우 형제. 정말 조급해 보이는군. 짜릿한 꿈 건축 퍼즐로 긴장 좀 풀어보는 거 어때? 이런, 스톤 보스가 악당들을 모아 좋은 꿈 마을을 공격하려 한다고. 그거 참 훌륭한 일이고. 잘 들어 한우 형제. 내게 적당한 무기가 필요하단 건 알아. 그 무기가 위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알고 있나? 이 짜릿한 꿈 건축 퍼즐을 풀지 않는 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어서 가봐 한우 형제. 하지만 퍼즐 조각을 노리는 녀석이 둘이나 더 있으니 기절시키든지 들키지 않게 피하든지 알아서 조심하라고. 벌써부터 네가 완성한 꿈 건축 퍼즐이 기대되는군. 어우, 듣기 좋아. 한우 형제.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저건 어떻게? 아, 저걸로? 위쪽을 봐. 저걸 밀어내면 괴물을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 훈수 멈춰. 나 알아서 할 거야. 하나 저기 있고 하나가 저기 있고. 어? 뭐야? 밀어서 죽인 거 아니었어? 뚜뚜뚜. 여긴 길이 없는데. 드디어 퍼즐을 다 모았네. 어서 돌아가자. 이 딱 들어맞을 때의 쾌감이란 강박증이 씻은 듯이 나는 것 같군. 어서 가봐 한우 형제. 텔레비전을 만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 네 무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 이렇게 막 안내해줘도 되는 건가? 갑자기 연결이 끊기니까 적응이 안 돼. 왜 이렇게 뭔가를 놓치고 가는 느낌이지? 기분 탓인가? 저건 한우 형제? 어?
지독한 컨셉 중이잖아. 맞아.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페나코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당장 가서 막아야 해. 대체 뭐라는 걸까? 오랜만이다. 시계소년? 어? 내 눈에도 보여. 아 이제 보여? 이건 무대 세트야? 좋은 꿈 마을에서 시계 소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지금 바로 통역을 도와줄게, 잭각. 한우 형제가 전투 반드시 싸워야 해라고 하네. 적이 통리까지 쫓아왔으니 더는 물러날 곳이 없어. 좋은 꿈 마을의 미래를 위해. 저 수상한 텔레비전을 건드려봐. 텔레비전 속으로 뛰어들었어. 줄거리랑 대사가 하나같이 엉망이잖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준비됐어? 벌써 이 느낌에 익숙해진 것 같아. 어쩌면 한우 형제를 조작해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방금 고난이도 동작이라고 하셨나요? 응? 맞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가득 차 있죠. 뭔데 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한우 형제가 전투 준비를 마친 그때 복도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악의 군단 부하들이 한우 형제의 저택에 난입한 것이었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용감한 한우 형제는 악당과 결전을 펼치기 위해 창고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우린 아직 쓸만한 무기가 없는걸요. 모르셨어요? 한우 형제가 아끼는 로켓 발사기가 그 창고에 있답니다. 어서 가보세요. 정말 편리한 프로세스네. 주최 측이 기갑 장착을 허락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창고는 캐비닛 뒤편에 있었지? 기갑 장착이 설마 그 본인 갑옷 말하는 건가? 정말 로켓 발사기가 있어. 어디요? 아 저기? 이제 나쁜 녀석들을 상대할 방법이 생겼어. 범위가 저기까지 다 할까? 이 사격감은 메뚜기 타입 2와 오 나이스. 잘 가시고. 어? 조심해.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발사 준비. 준비. 발사. 오호. 오호. 아이 씨팔 그만하. 나 아직 저 안 먹었어. 나 총알 없을 텐데. 어머? 또 몰려오네. 하지만 괜찮아. 이미 로켓 발사기에 익숙해졌거든. 아니 총알이 없다고 총알이 뭐야 있네? 왜 있지? 아이 안돼. 아이씨. 이런 무적의 한우 형제가 쓰러졌다니. 여러분 어서 전장으로 돌아와 악의 무리에게 복수하세요. 또 몰려오네. 지금 아이 연병. 이런 무적의 한우 형제가 안 돼! 쓰러졌다니. 여러분 아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일로와 와 이 새끼야. 이제
이젠 끝이겠지? 세상에, 역시 한우 형제는 천하무적이군요. 여러분, 스테이지를 통과했으니 텔레비전을 통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가자. 아, 못 주워? 아, 이 연병. 여긴 지금 가는데 아니겠지? 드디어 끝났어. 그런데 이 손맛 좋은 로켓 발사기는 좀 미련이 남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처음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 반디도. 이건 뜻밖의 기쁨인걸? 달라진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건가? 뭐야? 변신해서 가는 거 아니었어? 아, 끝났구나. 오, 저 뭐야? 축하합니다. 두 분께서는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실력을 증명해내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페나콘이 차기 축제의 슈퍼스타가 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한 명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슈퍼스타 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썰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세 번째 스테이지 슈퍼스타 결정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가면 되나? 잠깐만. 가보자. 누가 있을까? 슈퍼스타 결정전 1번 아레나, 2번 아레나, 1번? 보인다. 그놈이 보인다. 아, 얘였어?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아젠티! 오랜만이다. 살아있었구나. 멈추시죠. 아름다운 아가씨들. 여전하네. 미의 영광이 있나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따스한 얼굴은 이 격동의 순간 마치 봄바람처럼 뜨거운 모래와 같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군요. 당신은 미의 기사?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비천한 칭호를 들으셨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전속력으로 몰고 페나코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보살핌이 없는 누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구하느라 한참을 지체해버렸죠. 그때 얘 처음 만났을 때 좀 싫었다가 탈출시켜줄 때쯤 살짝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싫어지고 있어.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떠돌이 고양이 격투가 은하 닌자 사구동 지능 기계 등 32명의 조난자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고 전 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했답니다. 구조에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다만 공작새처럼 화려한 컴퍼니 파견원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응? 알고 있네? 함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만난 걸 보니 두 분도 우승을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신 모양이시죠?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 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친 채 화염처럼 타오르는 덩치 큰 수배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또한 꿈의 땅에서 얻게 된 미의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저 미의 기사단 아젠티가 두 분에게 기사도 대결을 신청드립니다. 아, 얘 기술 그지 같은데.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팀워크를 시험해볼 때야 꿈은 이루어진다고. 서순 병신아, 서순 좀 제발. 합동 공연 시작. 굿팀! 악취는 빨리 제거하세요. 진심을 깨끗이. 결투를 시청력을 다하세요. 여전히 어우, 아프다. 시련을 받아들이죠. 에브리를 시련을 받아들이죠. 영광이지? 도망 못 찰걸?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다행히 속성이 좀 잘 붙어서 널 위해 편하게 하겠다. 준비했어. 아직 뭘 못.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빙글빙글. 불보듯이 뻔한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야! 악취는 빨리 제거하세요. 불결함을 씻어드리죠. 미의 흔적. 스텝을 맞춰. 보긴 뭘 봐? 굿팀! 전투의 예전. 참여하시죠. 분위기가 합동 공연 시작! 제대로 손봐줄게. 시련을 받아들이죠. 에브리를 전력을 다하세요. 내가 누군지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도망 못 찰걸? 놀라운 신념이군요. 이래서 아젠티 캐스트까지 하라고 하셨구나.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접점이 없는 앤데 하라 그래가지고 좀 의문이었거든. 준비했어. 나오기는 하나 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련을 받아들이죠. 아직 뭘.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은하를 나올 줄은 지배하려는 생각도 욕망을 못했네.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빙글빙글. 충성맹세. 전력을 다하세요. 각자 위치로. 도망 못 찰걸? 영광이지? 야! 직접 나서야 하다니 불결함을 씻어드리죠. 도망 못 찰걸? 시련을 받아들이죠. 에브리를 여전하네. 전력을 다하세요. 분위기가 충분. 합동 공연 시작! 스텝을 맞춰. 보긴 뭘 봐? 시련을 받아들이죠. 진심을 깨끗이. 제대로 손봐줄게. 미의 흔적. 전투의 예전. 각자 위치로. 영광이지? 굿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다이아 너 줄게. 참여하시죠. 내 집을 부르시. 전력을 다하세요. 여전하네.
악취는 빨리 제거해보듯이 뻔했다.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도망 못 찰걸? 빙글빙글. 좋구.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데릴라님의 미명을 지키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어서 가보시죠. 그대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시여. 오디션 우승은 두 분의 몫입니다. 전 이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분을 바라보며 관중들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요. 미애 기사님.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가자. 히메코랑 삼칠이 어디 갔냐?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오, 저기로 간 거구나. 와. 가자. 오호. 축하합니다. 이번 뜨거운 모래 축제 우승자는 은하 방망이 협객과 한디입니다. 이름을 한 번을 못 들어보네 그냥. 조화의 축제. 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또 젊은 손님에게 힘찬 박수. 응? 같이 왔네? 조아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씨발 누구 목소리더라? 썬데이였나? 주최측을 대표해 맞네.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돈 내놔 돈. 돈 내놔 돈. 두 분의 노력이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죠. 저도 준비해뒀답니다. 다만 그 보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죠.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그렇지. 예상대로네요. 그럴 줄 알았어.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잔인한 처음 결국 눌렀어.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자기 말이 맞다고 징징대는 거랑 뭐가 달라? 스텔라론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황무지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꿈 낙원 중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히 말려들지 마. 너 뭐냐? 나 당황해서 얘기 말도 안 나왔네 씨발. 썬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페나코니의 과거와 미래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열차팀도 동의할 의향이 있고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죠. 항법사 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아 만났구나 저기서.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네,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뜻밖의 일이로군. 꿈 세계는 5대 가문이 함께 유지한 결과물이네. 누군가 멋대로 조화를 이용해 스텔라론의 힘을 퍼뜨리려 한다면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 터. 혹시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그럴 리가.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꿈세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죠.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면 제가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노래할게요. 선데이, 로빈, 난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봐왔기에 그 천성이 어떤지 잘 알아. 지금의 너희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웰트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으니 내가 직접 답을 줘야겠지. 필요성은 아이 나 왜 이리 오늘 씨발 저거 잘못 눌러.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게 거짓말할 수 없도록. 아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 진실을 기록하고 내 결백을 전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해줄 텐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어주십시오. 시작하게.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까?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바라던 길을 배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율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웰트 씨?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시패가 맞긴 한가요?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빛 아래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며 화합 앞에서 그 어떤 이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신주 시패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악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그래서 로빈도 아까 그 화합에 뭐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화합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본인 목소리 이상해졌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구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 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회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머나먼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회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에이언즈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맞아, 미 만상을 그거처럼. 고용하는 화합에도 과거의 잡음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죠. 웨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이들이라 했나? 아무튼 미의 거기 그 걔네처럼.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네? 응?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시패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질서? 믿을 수가 없어. 페나코니에 질서의 잔당이 남아있을 줄이야. 질서가 누구야? 웰트 아저씨와 로빈 씨를 어떻게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운명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이러면 은하열차와 적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무명객과 적이 되어야만 하는 건 저와 참나무 가문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 네, 상황은 그러니까 화합의 아직 에이언즈에게 먹힌 다른 그거는 알겠는데 원래 그러니까 설명이 나왔었던 애인가 싶어서 다른 에이언즈들처럼 뭐 나누크나 클리포드 이런 애들처럼 있었던 애인가 싶어서. 여러분이 페나코니의 나왔었어요?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나 왜 처음 듣지? 처음 듣는 거 같지 왜? 제법이군요. 웰트 씨만큼 영민한 생각이에요. 아, 그랬어요? 아, 맞아. 나 그때 에이언즈 관련 스토리 몰라서 귀 닫고 있었거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빌미로 우리들어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게 했다면 카가 에이언즈를 우리 죽인다고 탑승 살해를 여지가 한다.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얘기가 이거였어, 씨발. 와. 뭔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히메코 씨. 꿈 세계에서 다치는 이가 없을 거라는 가족의 약속대로 그들은 무사합니다. 질서에 속한 아름다운 신세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페나코니와 이 우주는 무고한 피를 수없이 봐왔어요. 강자는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승자는 패자를 끝까지 몰아세웠죠. 세계는 자연 선택이라는 법칙에 따라 약자의 유익을 위해 전 인류의 행복을 세웠습니다. 오직 저희만이, 아니 어쩌면 저만이 이 황당무계한 소동을 끝낼 수 있어요.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지금껏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톡 터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전 언제나 사람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콘이 이 우주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질서의 길을 걷는 자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의 힘이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운 법이니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사라졌잖아. 환영합니다. 여긴 페나코니 꿈세계의 어떤 것도 아닌 제 내면 세계예요. 여러분의 의식에서 비슷한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눈앞의 광경에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웰트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단지 효과가 더 강력하고 까다로울 뿐이죠. 당신은 겪어봤으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조율을 통해 여러분은 제 감정을 한층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즉, 여러분에게 모든 걸 드러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거대한 화면을 봐주세요. 저희가 걸어온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수많은 선택 중 일부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분명 여러분도 틀림없이 제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선택은 새끼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로빈과 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의 고파우드 씨, 다시 말해 훗날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께서 스텔라론 재앙의 피해자인 저희를 걷어주셨죠. 그 이후 로빈과 전 비교적 순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여동생과 함께 고파우드 씨의 정원에서 홀로 남은 조아의 비둘기를 발견했죠. 그 새끼새는 깃털도 다 나지 않았고 노래도 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수풀에 떨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꼭 부모 새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작은 새에게 둥지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의 겨울은 아주 추워서 저녁만 되면 정원에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북충과 짐승이 출몰했죠. 새끼새를 정원에 둔다면 봄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를 데리고 가 창가에 두고 어른에게 새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저희는 작은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달리 그 새의 운명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저희가 떠올린 찰나의 생각에 그 새의 결말이 결정된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할 권리를 드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조아의 비둘기를 위해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새 장을 만든 후 따뜻한 방에서 정성껏 보살피실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선택지를 2개밖에 못 낸다는 것 자체가 네가 개똥멍청이라는 거야. 꼭 세 장을 만든 정도의 그런 저거면은 집이 되게 클 거고 거기서 그냥 날아다니게 두고 다리가 아픈 게 어느 정도 나았으면 그때 씨발 저기다가 풀어주고 병신아. 에휴 씨발 이거 선택을 해야 되나? 둘 중 하나 고르자면 둥지기는 한데 사실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별로야. 근데 골라야 끝나겠지. 흥미롭네요. 결정을 내렸다면 이 선택이 새끼새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알려드리죠. 떨어져 죽거나 짐승한테 물려 죽거나 할 거지.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작은 새를 포식하는 3가지 짐승이 정원에 출몰했어요.
바로 복시 낫꼬리 전갈, 아스타나 늑대 오소리, 헌팅턴 날개뱀이었죠. 아 근데 결국엔 결말이 하나로밖에 도출이 안 되잖아. 결국 죽잖아 얘는. 이거를 선택하건 저 세장 만드는 걸 선택을 하건. 인간을 해칠 수 없다 해도 그 짐승들은 여전히 정원의 상위 포식자였어요. 이런 곳에서 조화의 비둘기를 기다리는 운명은 단 하나, 괴로운 죽음이죠. 당신이 내린 선택은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럼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한 꿈을 쫓는 여행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오만한 거야. 이 이야기는 그거를 제가 보호라는 타금으로 명목으로 일할 때 자꾸 있었던 씨발 타금이란 세탁을 하고 꿈세계 있으니. 주민의 걱정과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주는 참나무 가문만의 직이죠. 진짜 개한심하다. 그 무렵 저는 꿈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쁨, 걱정, 오만, 회한, 복잡한 인간성이 엮어낸 세계를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여행객이자 미립국자였어요. 그 역시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을 바라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그가 지불한 대가는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는 제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팔았다고 아 했어요. 그 사람. 집, 땅, 두 아이까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두 아이를 부양할 힘이 없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서 살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엉성한 미립국 계획 탓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들에게 걸리고 말았지만요. 저는 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즉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했죠. 멀리 내다볼 줄 몰랐던 전 그 독선적인 선행이 훗날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어요. 진짜 개멍청한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면 벌어지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제 결정대로 꿈을 쫓는 여행객이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냥개 가문을 설득해 추적을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냥개 가문의 추적 아래 연명하다 운명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어쩌면 그 비극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지랄. 답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존나 맘에 안 들어 씨발. 나 쟤가 제일 싫다. 스타레일 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정말 싫다. 아, 둘 다 진짜 싫은데. 아, 기권표 없나요? 아, 둘 다 너무 싫어. 하나는 방관이고 하나는 능력 부족이잖아. 아, 둘 다 존나 싫은데. 그나마 이거? 그나마? 정말 그나마? 아 씨발 둘 다 존나 선택하기 싫다 씨발. 아 개맘에 안 드네. 응? 아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구나. 대화나 좀 해보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질문은 새끼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썬데이 씨가 우릴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낸 돌파구겠지. 난 사냥개 가문에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할 거야. 추적을 멈춰달라. 너는 삼칠아? 미립국이 페나코니에서
자기 애까지 팔아버렸으니 뭐. 꿈을 쫓기 위해 아이까지 팔아넘기다니. 되찾아올 계획이었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야. 사냥개 가문에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주 벌 받아야 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라. 나라면 선심을 써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차지를 봐달라고 부탁해볼래. 왜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까? 썬데이 씨는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돕는 강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히면코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다니 영광이네요. 존중의 뜻으로 당시 제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려드리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아 추적에서 진짜? 벗어난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만에 벼락부자가 됐죠. OT 어르신만큼은 아니지만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찾았대요? 그렇다면 그는 처음 품었던 소원을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본 건 현실에서였습니다. 사냥개들은 그를 영구 추방하려고 했고 전 타금으로서 범죄자의 참여를 들으란 간단한 사명을 받은 후 그들과 동행했죠. 그는 자신이 알팔파 가문의 가주직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됐다고 털어놨어요. 제가 두 아이에 대해 묻자 그는 오히려 무슨 나이? 라며 되물었죠. 결국 제가 화합을 추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악행이 되어 비참한 폭군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화합을 추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화합을 추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선행이 아니니까 그랬지. 당신이 내린 선택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저 자신에 그게 아니니까.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된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고파우더 씨는 이미 꿈의 주인이 된 후였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차담을 나누게 됐어요. 뜻밖에도 꿈의 주인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죠. 그건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제가 할 때랑 내용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편지에는 여동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들과 일상적인 뭐가 좀 이야기가 논란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편지가 부분이 좀 이 자리와 있었나?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진행하면서? 의문이 들 무렵 그래서 좀 바뀌었나? 꿈의 주인이 입을 열었죠.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겠나? 당연히 여동생의 편지죠. 그런데 어째서 저희 남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꿈의 주인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자네가 이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다네. 지금 로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편지 내용에 따르면 카스벨리나 에이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곳을 둘러보고 있댔어요. 그렇군. 혹시 총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나? 뭔 소리야? 네? 총알이요? 그 행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군. 로빈이 그곳을 목적지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지. 화합을 전파하고 행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전선으로 달려간 것이네. 그 아이는 노래로 사람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자신의 몸을 바쳐 컴퍼니의 구호물자 수송을 도왔지만 총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야전 병원에서 회복 중이겠지. 에이언즈가 보호하사 그 아이의 목을 관통했지만 평소 화합이란 선행을 실천한 덕분인지 치명상은 피했다더군. 잡무를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써보게나. 빌어먹을 망나니들! 당장 짐을 챙겨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포도 씨.
이제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돼. 로빈 씨.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저 여러분이 화합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약자를 돕는 강자의 이상이 아무리 원대하다 한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꿈에 불과하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질문이자 선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은 그 어떤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자 무수한 밤 동안 절 괴롭혀온 악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의 로빈이 나 왜 이래 오늘 자꾸 잘못 눌러. 동의하실 건가요? 뭐라고요? 나 제대로 못 봤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자 무수한 밤 동안 절 괴롭혀온 악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동의하실 건가요? 난 응원할 것 같아. 애들 얘기나 좀 들어볼까? 로빈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약자를 돕는 강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잘 모르겠어. 어느 날 밤 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다. 꿈속에서 흐릿한 얼굴들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린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 모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었지. 그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기억나. 하지만 꿈속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로빈 씨처럼 말이야. 선데이 씨의 질문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네 경험에서 답을 찾아봐. 개척의 여정에는 언제나 위험과 역경이 따르는 법이지. 그런데 정말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어? 마치 세븐스와 다낭이 다음역으로 향하는 걸 말릴 수 있을까? 네 마음속에 너만의 답이 있을 거라 믿어. 난 로빈 씨가 무대에서만 반짝이는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로빈 씨는 선데이 씨의 여동생이잖아.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 해도 그걸 위해 혈육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바라지 않을 거야.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 절대 화합으로 공경에 처한 페나코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꿈 낙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질서일 뿐이죠. 전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괴로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막막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제게는 괴로움과 같아요. 그건 애초에 행복이 아니니까요. 닥쳐 이 개새끼야. 저희는 약자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어따 대고 여기서 씨발. 삶이란 유명인들이 누누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생존과 결부되는 절대적 의미의 삶이죠.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뭐죠? 좋은 질문이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환각이자 자기 가치라는 감옥과 같아요. 인간은 이런 환각에 이끌려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책임은 외적인 무언가가 떠안게 되죠. 그렇게 군중의 실수가 가득 모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인 감옥은 거대한 감옥이 되고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이 생겨나죠.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그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인간만의 낙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상만 설명하면 과학에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아 듣기 싫어 다들 씨발.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 아 진짜 주 개소리. 5일, 아 주 4일제 같은 사회 제도가 있다고 해요.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죠. 오직 이런 휴일에만 그러니까 계속 결국엔 같은 이야기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야.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서.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0일제예요.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병신 같은 논리 그 다음 펼치면서 날에도 씨발.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세계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하고 평온한 나날이죠. 그러면 낙원 속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은하를 올려다보며 고독하고 단절된 세계 페가나가 얼마나 먼지 따져보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직책을 맡을 필요 없이 상대를 보듬어 주겠죠.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만 인간은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운명에 정한 결말에 따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죠. 반드시 엔트로피 상실증을 겪고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반박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뭔 개소리야. 넌 또 뭔데? 그럼 이 모든 것엔 어떤 대가가 따르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원한 희생이죠. 모두를 위한 낙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독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낙원도 결국 한낱 꿈이겠네요. 낙원에 들어가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그건 포기가 아니라 피와 살, 고통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초월이에요. 만약 물질이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죠.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씨.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도피의 씨앗이 존재하죠. 반디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죠.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도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씨발. 결국엔 개소리잖아. 하지만 그건 위대한 계획과 비유법만 살짝 다를 뿐이지. 그 점을 인정해야만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켜줄 수 있죠. 당신이 타고난 지도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그 마음을 부정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연민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 자아를 위해 산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라요. 인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행위이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이기도 하죠.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말 잘한다 반디. 그래.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네가 뭔데? 씨발 너 뭐 돼?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겠지. 부탁할게. 미열 씨가 당부한 대로 우리의 선택을 전해줘. 실례지만 여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응?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긴 어디죠? 여기 예전에 나 갇혔던 데 아니냐? 여긴 꿈방울 아니야. 우리의 의식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열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는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꿈방울도 생겨날 수 없대. 그래서 말인데 호텔 벨보이이자 은하열차의 친구 중 페나코니를 가장 잘 아는 미샤 네가 우리를 도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꿈방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부탁할게. 히메코 언니, 난 잘 모르겠어.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미샤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 미샤 초반에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자주 본다 생각보다.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맞지? 아니, 이제는 깊은 잠이라고 해야겠지. 깊은 잠과 꿈이 흐르는 암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냐는 거야. 지금까지의 단서로 보자면 그 우위는 아닌 듯해. 그러니 범인이 누군지가 한층 더 중요해졌지.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샤에게 시간을 주자. 분명 우리를 위해 꿈방울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설마 아닌가? 근데 이 많은 문 중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미샤, 혹시 알겠어?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요? 설마 미샤가? 아닌가?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확실한 게 아니라서. 아니야.